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 방송을 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또 거론되는 이제 최재형 현재 감사원장입니다. 네.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인 최영재 그리고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말씀하십시오. 최성환 닥터. 네, 정신병원을 매일 드나드는 정신병원을 매일 드나드는 사람. 환자들을 매일 모르겠어요. 환자들은 모르겠고. 그리고 김은둔갑의 전문가 머털도사 말씀하시죠. 네, 소개하시죠. 소개하시죠. 아예 머털도사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분석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분석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운명에 대해서 내년 3월 9일에 운명에 대해서 머털도사의 분석 3차원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입니다. 지금 또 대선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렇죠. 여차하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되면 최재형 카드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를 전후하면서 최재형 영입론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인 이재호 공동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온 사람 중에서 대통령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라면서 최재형 이제 원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전문 분야. 예. 야권의 시민사회의 원로 아닙니까? 정치권에도 원로고 그리고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오, 그래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첫 번째는 반문투사입니다. 반문투사. 예, 원칙을 지키는 반문투사.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감사로 불리는 월성원자력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2019년도에 왜 자기 반문 인사를 뽑았어요? 그때 지금 이제 재밌는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에 최재형 원장을 통해서 향해 한 말이 재밌어요. 뭐라 무슨 말이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이렇게 못 됐네. 최 씨들이 원래 앉은 데서 최 씨가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고 하니까 제가 최 씨 이렇게 공개 저격을 했는데 저격을 하니까 지지율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남이 나 욕한다고 슬퍼하면 안 돼. 또 최근에 감사원이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부당하게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은 이게 나서서 한 게 별로 없는데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나서서 그렇죠. 한 그 그렇죠. 업적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다. 그렇죠. 실제로 물리력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네, 국민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지니까 뭔가 좀 심심해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최재형이라는 또 감사원장께서 그렇죠. 또 시원한 이 문재인 정권을 이게 조지는 이런 또 결과들을 하고 실제로 그것은 또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으로 절차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신문 아침에 신문 볼 때마다 막 또 했어 뭐. 두 번째 호감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미담 제조기입니다. 남다른 개인사입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2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다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군대에 가서 군대 있을 때 훈련소에서 낙오한 우리 병사를 제가 부축을 해서 총까지 다 들고 군장 같이 다 메고 고지를 올라가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역시 최병장. 훈련병 시절. 네, 그리고 병역 전문가인 점도 지금 이제 그렇죠. 병역 전문가가 아니라 병역 명문가 출신인 점도 거론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유명한 6.25 때 그때
낙동강 전선 할 것 없이 이 해전이 없었다면 부산이 바로 함락되는 상황이었거든요. 6.25 때 맞아요. 대한해협 해전에 참석한 그 백두산호의 그 아버지께서 해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그 백두산 해전에 바로 그 백두산호에 바로 그 아주 주인공. 아니 배 탄 거는 문재인 씨 아버님도 빅토리아호에 참전이냐? 그때 비난민으로 이제 그 배 탔잖아. 예. 아버지가 배 탄 건 비슷하네. 예. 그런데 백두산호가 없었더라면, 백두산함이 없었더라면 그냥 부산은 바로 함락이거든요. 빅토리아호가 없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 원장의 부친께서 그때 당시에 해군 그 백두산함에서 바로 그 북한군을 부산으로 상륙하는 북한군을 무찌른 그런 어떤 그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과? 예. 전적을 빨갱이 들어볼 땐 전과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큰아들도 해군 병사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에서 병역으로 이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모범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호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최재형 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아주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언제 사퇴하느냐입니다.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중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감사원장은 계속 임기를 가질 수가 있어서 좀 더 조져놓고 사퇴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원장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닥터최. 그러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은 이 양반은 사실 제가 윤석열 전 총장 할 때보다 훨씬 쉬웠어요. 왜냐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도 아니고 그거에서 더 떠나서 뭐 진짜 더 아까 미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성격이나 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뭐 나이 뭐 거의 뭐 40 넘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고 전형적인 부모 밑에서 살았고 전형적인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상적인 얘기할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3년 3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이제 사법연수원 군의관 출신 아닙니까? 저도 3년 3개월을 했기 때문에 전차부대 소속까지 했고 전차부대 원래 광주 기가학교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어요. 그때 베레모 쓰고 나왔잖아요. 탱크에서 다 알고 올 줄 알고 막 대포도 쏘고. 아니 군의관이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군의관이 그런 거 해야지. 군의관이 총도 쏴요. 그래야지 군의관? 총을 쏘죠. 적군이 군의관부터 잡아요. 그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분이 이제 나이는 훨씬 많죠. 56년생. 아, 그렇죠. 81년도에 사법 고시 보고 83년도에 사법 연수원 끝내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하는 거 보면 진짜 굵직굵직 멋진 일을 해내는데 막상 옆에 사람들이 밀어붙이니까 말이지 이게 사실 감사원장까지 올랐다는 것도 평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개인 심리상 제가 볼 때는 좀 소심한 걸 처음에 읽혔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카 칠 때 읽혔어. 카드가 약간 소심하다는 게. 이분은 그냥 감사원장까지 올랐으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더 이상 욕심 부리다가는 안 되니까 여기서 말고 내 명예를 지키자 하는 고민을 약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평범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거 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원장까지 올랐다는 걸 갖다가 이제 감사원장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감사원장까지 나왔으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다가 이제
욕 보는 거 많잖아요. 우리 욕심보다. 욕 보지 말고 여기선 그냥 나의 명예를 지키고 가정의 명예를 지키자 하는 약간 그 소심한 면이 그렇죠. 이 카드 칠 때 우리 포카페이스라 하잖아요. 벌써 이제 브러핑 이게 돈 베팅하는데 벌써 남한테 카드가 읽힌 것 같이 그런 상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좌파에서 많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황교안 정 총리도 그랬잖아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게다가 또 기독교잖아요. 네. 아까 저기 윤석열 씨는 불교지만 여기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하고 항상 비교를 해요. 맞아요. 양쪽에서 법률가 출신들이 참 한계가 정치인되긴 한계가 그러니까, 많아요. 하신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개입했다. 네.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 좌파 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원전 그 수사를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까는 거예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기 폐쇄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마치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결정하는 사람처럼 기독교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또 딴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거부감을 이제 이 땅의 불교 신자들, 이 땅에 뭐 여러 다른 천주교. 그렇죠. 여러 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이제 서집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번에 그 산업자원부의 북한 중수로 건설 문제 아주 굵직한 거죠. 네. 이게 바로 북한의 핵탄두 증상 계획을 폭로한 거고. 또 이번에 행정안전부하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개부 내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한 것 갖다가 들이 까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가 유리하냐면요. 세력이 확 모일 수가 있어요. 뭔 세력을 모일 수 있냐? 중국 공산당은요. 860이 2억이에요. 860. 그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족이 3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버퍼 지대가 있어. 네. 그러니까 2억의 860과 신장 위구르 3천만을 학살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핍박 차례인데 대한민국은 이 버퍼가 없어요. 바로 곧바로 기독교인들. 8.15 봤잖아요. 작년 8.15 봤듯이 요번 8.15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최재형 씨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조금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해 8.15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인간성 도표 봤을 때 이분 여러 가지로 다 적절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사진 올려드릴 거고. 적절하지만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기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법률가로서의 한계. 여러 정치인들 보면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있는 제가 이제 높이사 때 봤던 게 그나마 이제 군대 3년 3개월이면 그렇죠. 장기 복무나 마찬가지. 그렇죠. 군사를 알고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법학, 소통 능력, 검증 능력 다 운영 데이터 절대로 국가 권력을 이끌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군부를 어째 장악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야지 따라요. 군부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정치 권력을 유지를 할 수 없어요. 태국 왕도 세계사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태국 왕도 사실 군부를 장악 못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던 것도 결정적인 원인은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효찬 당시 육군 참모총장입니까? 그 이승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미 8군 사령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4.19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차부대 출신이니까 이제 전차를 추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최재형 씨는 이 수양적 영역 지도자에 다 갖추고 있다. 일단 완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만하다.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저영 이제 우리 여태까지 객관적인 것도 저번 때처럼 했지만은 이 사람 운이라는 게 사실 참 조금 기독교인들 보는 방송이나 그런 데서는 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죠. 운이 좀 어떻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운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에 예. 거론이 되면 그렇죠. 인터넷에 사주가 많이 떠돕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주가 맞는지 네. 아닌지 이걸 갖다가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보는 바로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보면 이분은 아마도 그 시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걸 해요. 태어난 시간은 거의 안 밝혀지니까. 근데 이제 자식이 4명 중에 2명이 이제 입양. 양아들이다. 입양. 그리고 딸은 둘이 있는데 그 친자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이제 사주가 어느 사주가 맞을까 하고 뽑아본 사주가 이제 이 사주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주가 나왔는데 이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완고하신 분이다. 성향적인 건 완고하면서 까칠하다. 까칠. 네. 까칠하다라고 까칠하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까칠하다. 원칙이 정확하신 분이다. 네. 다른 게 이제 제가 뭐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학자적인 기질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 보이죠. 학자적인 기질이 상당히 강하고, 원래 최 씨들은 학자들이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가 움직이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나와가 있으니까 뭐 전형적인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긴 좀 해요.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이 이제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이회창 전 그 한나라당 총재 대선 후보 감사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병역으로 넘어갔죠. 그 병역 아들 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병역에 대해서 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병역에 관련해서 완벽한 지금 거의 경력이 완벽하죠. 그 선친부터 시작해서 생긴 게 또 순하게 생겼죠. 6.25의 영웅인데 아버님이 네. 강인하게 안 생기셨어요? 강인하게 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강인하게 좀 보이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뭐 관상으로 본다면 하관도 상당히 튼튼하시고, 네. 하관이 좋다는 건 말년이 좋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상을 보고, 그 대통령의 관상을 보고, 그 나라가 잘 될 건지, 경제가 부흥할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하관이라고 하는 거, 이 턱을 이야기하는데, 이 턱이 빈약하면, 대통령이 빈약하면 그 나라 경제가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 자체가 이제 복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권적인 힘이 없다. 박 조사님 하관이 크잖아. 감사합니다. 큰바위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뭐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하관이 좋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라는 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 사주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운이라는 거죠. 운.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좋고 나쁘고 하는 일들이 다 지나가면 똑같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그렇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나설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좋은 듯 싶지만 그게 오히려 독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휘관 군대 장군은 아주 고집세고 도전적이어야 돼요. 독선적이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매번 싸워서 매번 이기는 장군은 없어요. 그렇죠. 응?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군은 없어.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싸워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지 지는 전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주를 볼 때 뭐 그 사람을 볼 때 남으로 비교한다면 언제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은 있을 겁니다만은 사과나무라면 가을이 올 때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리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재형 원장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일단 뭐 개인적인 운은 나쁘지 않다. 지금부터 말년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년 새우는
과연 뭐 그렇죠. 좋을까? 그러니까 내년 2022년 이제 3월 9일 그렇죠. 대선을 준비해서의 그때 운이 좋을까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렇긴 그렇죠. 한데 아니 그분이 행복하게 앞으로 살 거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진짜 결정하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운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맑지는 그래요. 않고, 맑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보죠. 뭐.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님 요 어떻습니까? 사주를 보면 제가 판단한 바로는 병신년, 병신월, 임신1, 이민1에 태어나신 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식들이 양자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사주가 아닐까 하는 거고요. 자, 이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1에 있는 임수가 이분의 이제 사주상으로는 일간이 되면서 이분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수는 큰 바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큰 바다. 큰 바다, 넓다. 그래서 의외적으로 이제 마음이 넓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기문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봤을 때, 이분은, 오토라고 해요, 오토. 오토라고 하는데, 자동이 아니라 오토는 뭐 어떻게 보면은 왕의 숫자죠. 왕의 숫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오토는 왕이고, 어떻게 보면 토라는 기운은 큰 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 고집되다. 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오토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토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나타내죠. 네. 믿음을 나타내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위에 이제 숫자를 끼고 있는 게 사금을 끼고 있으면서 사금은 예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리한 칼 중에서도 뭐 의사들이 쓰는 메스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예리한 걸 가지고 있다. 예리한 면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까칠하다. 까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까칠한 면도 있다. 그리고 감사원이 원래 제일 그런 거예요. 실리. 근데 이제 가정생활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활생활 볼 때는 아주 미담도 많고 부드러운 그렇죠. 사람처럼 이 오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꾸리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고, 사주에서 볼 적에서 어떤 한 기운이 강하거나 그러면 나쁘게 보지만, 저희는 자신의 기문에서는 자기의 기운이 강하면은 상당히 좋게 봐요. 그래서 그래야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이 강하게 보는 기준은 아까 윤석열 총장님도 강하게 나왔고,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순하게 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상당히 예리한 면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감상 이야기 조금 했는데, 네. 오토가 어떻게 보면 토의 얼굴, 관상 이야기 잠시만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크고 턱이 좁은 사람들, 이게 목형이에요. 대체적으로 연구직, 기획, 이런 쪽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화형이라고 하죠. 화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머리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걸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토형이 있죠, 토형이. 토형은 요렇게. 중간이 이렇게 좀 넓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형은 이렇게. 이해찬 씨가 여기 마른 목골 같이 이게 좀 이렇게 아래 위가 거의 균일한 사람들을 금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들이 수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사주는 이렇게 오토와 사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행에 가까우신 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금형에 가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유년부터 해서 말년까지 그냥 평탄해요. 그냥 평탄하게 쭉 사는 사람들이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7화를 심장으로 보거든요. 7화의 성향을 봐서 7화를 심장으로 보고 이 사람의 심성으로 봅니다. 근데 이 7화의 기운이 어떤가를 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가, 느긋한가를 보는데 사실은 이 7화가 이 2화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성향은 급할 적에는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력도 상당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잠재하고 있는, 숨어 있는 기운으로 보셔야 되고, 항상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진행을 엄청 빨리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본인에도 불이 많잖아요. 자잘못을 잘 따지는 분들이시죠. 뭐가 잘 됐다, 뭐가 잘못됐다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한테 이제 불기운들이 많이 나와요. 예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혜, 뭐, 물이라는 기운 자체가 지혜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볼 적에는 대양은 그냥 넓기만 하고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머리 쓰고 이런 거 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윗사람으로 모시기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이래서도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까지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걸 갖다가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곤란함을 덜 겪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뭐 예리하게 딱딱 찔러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거느리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 번씩 화내면은 폭탄처럼 터지듯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라 내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행정관이다라고 나오는 게 행정이 본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나타내는 뭐 산목을 가지고 육수를 육수를 끼고 있구나. 육수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산목과 육수가 겹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문서가 움직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문서와 가장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요. 도서관장. 그래서 도서관장, 교육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행정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행정관이다라고, 이렇게 타고난 행정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기운도 아까 뭐 받는 돈, 뭐 버는 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받는 기운이 훨씬 강하신 분이시고. 이분도 그래서 그러시네요. 받는 게. 그렇죠. 받는 기운이 훨씬 강하시고. 같은 채신데 왜 이렇게 달라? 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머니한테 조금만 빨리 태어나게 했다든지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보여요. 지금까지 오신 길도 뭐 탄탄해 보이고 앞으로도 좋아 보이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윤석열 총장님 이야기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계절이 어디로 와가 있느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인데, 긴 어떤 운세가 그렇죠.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이 사과나무라면 여름은 어때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돼가 있다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근데 한여름에 설이 치시는 거 아시죠? 설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5, 6월에. 자, 그게 내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그 굴곡 중에서 한 번에 서리가 내린다면 한여름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서리가 내리는 게 2022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운이 나쁨으로 인해서 내년 대선 가능할까?
다시 한 번 더 반문을 하게 내년 되고요. 운이 좋지 않다. 그렇죠. 하필이면 또 예. 아. 그래서 내년 운이 별로 좋지 못하니 일단은 뭐 준비를 하시더라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운이 안 좋다는 게 어떤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임수 입장에서는 내년에 들어오는 기운이 신금의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네. 인연이이기지만 신금의 기운이 따라 들어와요. 자, 근데 신이 많잖아요, 요 밑에. 신금은 금인데 수로 보면은 문서가 되고 윗사람의 도움이 되죠. 일단은.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신금은 이 신금들을 다 깨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위에서 받는 이런 받는 기운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이분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감사원장님의 직책을 갖다 버리고 만약에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후보로 간다면 그마저 끊어진다면 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경계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근데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1월 1일이거든요, 내년. 근데 연장할 수가 있어요, 감사원장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지금 벌써 분위기가 좀 흠집내려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내려고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빨리 이렇게 앞에 전면에 터졌다가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돼서 인간 방패가 돼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조금 우려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다. 좋다. 그리고 뭔가를 해내실 수 있는 분위기긴 한데 내년에 잠시 오는 이 기운, 치는 기운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윤석열 총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때를 갖다가 조금 보고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사주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나서느냐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주변에서 부추겨 세우는 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망할 때, 그리고 꼬꾸라질 때 보면 좋은 운이 항상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항상 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로 인해서 더 크게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 그래요. 네. 네 그거 하면 돈 빌려줄게. 그리고 돈을 갖다가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빌려줘요. 근데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면은 20억이 빚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망해지는 거죠. 그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매출이 줄어갖고, 나 그만둘까? 이러는 시기에 갑자기 하루에 뭐 매출이 한 두세 배 뛰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싹 바뀌죠. 더 갖고 있을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딱 그만두려고 그러면 또 매출이 확 튀어요. 그러다가 곡선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쯤에는 그만뒀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리고 그만두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도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면 다 겪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더 나빠지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정말 좋아지려고 이러는 건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할 때는, 감사원장님한테는 오히려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내년에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조금 근신을 하시고 조금 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더 철저히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 1월 2일 취임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 4년이거든요. 네.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이제 이때 나와서는 대선이 3월 9일이기 때문에 2달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직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출마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건 모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진짜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조만간 정치권에 들어와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네. 또 그렇지만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에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폭정에 저항하는 그리고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초지일관한 그런 제대로 된 그 감사원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원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지 세력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된다는 거. 아니면 자기 혼자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어쨌든 이 최재형 감사원장 또한 우리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잘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로 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